야, 이년아, 1억이다. 네 대가리로 상상도 못할 돈이니 곱게 받고 나가. 빨간 가죽 가방이 제 얼굴로 날아오고 광대뼈의 가방 모서리가 부딪히면서 입술이 쩍 갈라졌습니다. 거실 카펫 위로 5만 원권 다발이 와르르 쏟아졌고 남편은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빌라 누수 신고에 사다리 들고 4층까지 오르내리고 시어머니 한약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끓였는데 돌아온 게 1억짜리 가방 한 방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근데요, 시어머니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빌라 401호 7년 전부터 제 단독 명의였거든요. 그것도 청담동에 사옥을 둔 친정 아버지가 미리 깔아둔 패였습니다. 곱게 받고 나가라던 시어머니가 한 달 뒤 친정집 카펫에 무릎 꿇고 오열하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빨간 가죽 가방이 거실 카펫 위로 둔탁하게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굴러나온 건 5만 원권 다발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7년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오히려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일이 있기 정확히 28일 전 화요일 오후였어요. 빌라 1층 계단 앞에서 시어머니는 양복 차림의 동네 부동산 박 소장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죠. 사모님, 이 동네 곧 터집니다. 평당 4천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며 호들갑스럽게 받았어요. 어머, 박 소장님. 그게 진짜예요? 진짜 우리 빌라가 그렇게 된대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사모님, 2세대만 잘 정리하시면 노후가 아주 든든해지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박 소장의 팔을 슬쩍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박 소장님, 우리 며느리 명의로 된 건 없으니까 걱정 없죠? 박 소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명의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4층 복도 모퉁이에서 사다리를 든 채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에 든 사다리가 흔들렸지만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7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꺼냈어요. 서랍 안쪽에는 작은 금고, 열쇠 하나와 누렇게 변한 봉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빌라 401호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고 명의자 자리에는 또렷하게 제 이름 3글자가 박혀 있었죠. 결혼 6개월 차 친정 아버지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하셨던 말씀이 그제야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꺼내봐라. 아버지는 그날을 위해 두는 거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부동산 정보지를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으로 다가가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신문지 너머로 저를 슬쩍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지훈아, 너희 친정 슈퍼는 요즘 장사 좀 되니? 저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동네 작은 슈퍼가 다 그렇죠. 아버지 건강도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래, 그럼 됐다. 우리 며느리야. 너는 그저 시어미 말 잘 듣고 빌라 일이나 잘 봐주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신문지를 탁 접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친정이 변변치 않으면 시집살이 곱게 하는 법을 배워야지. 안 그러니? 명심할게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지만 무릎 위에 모은 손에는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었죠. 그날 오후 305호 김할머니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세대가 미안한데 물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 사다리 좀 들고 와줄 수 있겠나? 할머니, 금방 갈게요. 잠시만요. 저는 공구함을 챙겨 사다리를 들고 4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305 천장을 살피던 중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러니까 며느리 모르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들 마세요. 남자가 들고 있던 서류철 표지에는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저는 사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빌라 1층 미용실 앞을 지나는데 은희 씨가 빗자루를 든 채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은희 씨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어머님이 이상한 분들이랑 자주 만나시던데 사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제가 오지랖일지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어머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은희 씨의 손을 잠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에 새겨둘게요. 미용실 출입문 옆에는 시어머니가 한 달째 미납한 외상장부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그 종이를 슬쩍 보며 저는 입술 끝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평소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다 되어야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6시 정각에 칼퇴근을 시작했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안 가?해?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왜, 내가 일찍 들어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은 무슨.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잘하면 돼. 남편은 그 한마디를 던지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머리를 맞대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의 손이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움직였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화살표를 더했죠. 종이 윗부분에 적힌 예상 분담금과 입주권 시세라는 글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평생 검은 머리로 살아온 양반이 그날따라 보라색이 살짝 도는 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새로 산 가죽 가방을 늘어놓으며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지훈아,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님. 이 가방 어떠니? 색이 곱지? 예쁘세요, 어머님. 새로 사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큰돈 들어올 일이 생기는 법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가방 하나는 좋은 걸로 들어야지. 그러시구나. 너도 곧 보게 될 거다. 어미가 어떻게 사는지. 시어머니의 그 미소가 7년간 본 얼굴 중에 가장 서늘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쳐다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만 천천히 살폈어요. 일요일 새벽 4시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근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아버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손가락이 조금 떨렸죠.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그 서류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정확히 3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비서실장 한 부장의 메시지였어요. 아가씨 401호 등기권리증과 7년간 보관해온 자료들은 회장님께서 오늘부터 24시간 대기 상태로 두라 하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가 어제 끓여달라 주문한 한약 냄비 앞에 섰어요. 가스불을 천천히 올리며 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빨간 가죽 가방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 어쩌면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죠. 거실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한약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자로 천천히 약을 저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이 한 냄비 안에서 함께 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 식탁에 앉아 또다시 부동산 정보지를 펼쳤습니다. 지훈아, 한약 다 됐니? 네, 어머님.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한약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약을 한 모금 삼키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며느리 손맛이 좋아. 너 같은 며느리 다시는 못 얻을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시어머니가 한약을 다 비울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비우고 식탁에서 일어서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 점심상은 좀 간소하게 차려라. 어미가 입맛이 없다. 어떻게 차려드릴까요? 누룽지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너도 같이 먹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빈 한약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고 흐르는 물에 손을 잠시 담갔습니다. 물이 손목을 타고 흐르는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부엌 창문 너머 빌라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혜 씨가 미용실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고 그 옆을 박 소장이 시어머니 앞으로 보낸 듯한 봉투 하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행주로 천천히 손을 닦으며 안방 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정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으며 흰 접시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접시 위에는 식어버린 누룽지 한 덩어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님. 저는 앞치마를 풀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죠. 시어머니가 누룽지 옆에 부동산 정보지를 펼치며 빨간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거 좀 봐라. 우리 동네 평당 시세가 4천이 넘는단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숫자에 동그라미를 2번 그리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사람 팔자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다. 어미가 그 산증인이야. 네, 어머님. 저는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한 입 떠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빨간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가방을 거실 카펫 위로 힘껏 던지자 지퍼가 벌어지며 5만 원권 다발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에 든 누룽지를 천천히 삼킨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 한가운데에는 어느새 남편이 앉아 있었죠. 남편의 무릎 위에는 협의 이혼 서류 한 장과 위자료 포기 각서, 그리고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발로 툭 차며 소리쳤어요. 야, 이년아, 1억이다. 네 대가리로 상상도 못할 돈이니 곱게 받고 나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말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흩어진 돈다발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무릎 위 서리를 만지작거렸죠.
지훈아, 그냥 받고 가.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지. 7년이야, 7년. 그동안 한 번이라도 안 맞는다고 말한 적 있어? 남편이 입술을 꾹 다물고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안 맞는 게 어디 한두 가지냐? 친정도 변변치 않은 게 어디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했어. 어머님, 왜 어머님이야? 거지 같은 친정 슈퍼 가서 누룽지나 끓여 먹어라, 이년아. 시어머니가 가방을 다시 집어들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제 광대뼈를 스쳤고 입술이 살짝 찢어지며 비릿한 맛이 입안에 번졌어요. 저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고 1층 미용실에 은희 씨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그 광경을 정통으로 보고 있었죠. 은희 씨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슬쩍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안 받아? 1억이 작아 보이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재훈이 옆에 붙어 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시어머니가 다시 가방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 돈으로 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 돈으로 7년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이 아주 미쳤구나. 1억이 적냐?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뭐.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7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벌린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젖혔어요. 옷걸이에 걸린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뜯어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직접 챙길게요. 챙기긴 뭘 챙겨. 어미가 다 정리해 주는 거지. 옷장 한쪽 구석에 놓인 폐물함을 시어머니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폐물은 우리 집안 거니까 두고 가라. 알았지? 어머님, 그건 결혼 예단으로 받았어도 우리 집안 거다. 너 같은 년한테 폐물이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가 폐물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안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흩어진 옷가지가 든 봉투 2개를 거실 한쪽에 모았어요. 노트북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은 채 베란다 너머만 응시하고 있었죠. 여보, 정말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제 발끝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그래도 1억이면 충분하잖아. 충분이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어.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래서 결론이 1억짜리 봉투야? 남편은 더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베란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운동화 끈을 천천히 묶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죠.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라 1층 우편함 앞에서 은희 씨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은희 씨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살짝 보여줬습니다. 화면 안에는 방금 거실에서 벌어진 모든 장면이 흔들림 없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다 찍었어요. 47초 정도 돼요. 어떻게? 음식물 버리러 나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눌렀어요. 은희 씨가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실 거예요. 제 번호 저장해 두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은희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사모님이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은희 씨가 제 입술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입술 터졌어요. 약 발라야겠는데. 괜찮아요. 집에 가서 처치할게요. 집이라니 어디 가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갈 집이 따로 있어요. 7년 만에요. 은희 씨가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짐 봉투 2개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빌라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 한 대를 잡아 뒷좌석에 짐을 차곡차곡 실었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죠.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 서경 빌딩으로 가주세요. 청담동 서경 빌딩이요? 거기 큰 건물 말씀이시죠? 네, 거기로요. 기사가 의아한 듯 눈썹을 한번 올렸지만 더는 묻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들어서자 빌라가 점점 작아지며 백미러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광대뼈 옆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 끝에는 마른 핏자국이 보였죠. 7년 전 결혼식 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받던 그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거울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표정만큼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후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수도권 일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차창 너머로 한강이 천천히 흘러갔고 그 위로 햇빛이 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 부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답장을 한 줄 짧게 적었습니다. 지금 가요.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한남대교를 지나 강남으로 들어서자 도로 양쪽으로 키 큰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섰어요. 기사가 백미러로 다시 저를 흘끔 봤습니다. 손님, 거기 회사 다니세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 아버지요. 효녀시네.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만에 뵙는 거예요. 7년이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좀 멀리 돌아왔어요. 기사가 더는 묻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택시가 청담동 큰 길로 접어들었고 저 멀리 회색 벽돌로 지어진 5층짜리 사옥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정문 위에 걸린 서경건설이라는 금속 활자, 간판이 오후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기사가 사옥 앞에 차를 세우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손님 다 왔어요. 좋은 만남 되세요. 기사님도 안전 운전하세요. 저는 짐 봉투를 차에서 내리며 사옥 정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어요. 비서실장 한 부장이었죠. 한 부장이 저를 발견하자 곧장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부장님, 짐은 제가 받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짐을 한 부장에게 건네며 잠시 사옥 정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7년 전 결혼식 다음 날 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만 해도 다시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한 부장이 정문 유리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들어가시죠, 아가씨. 저는 천천히 사옥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5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부장이 층수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사흘밤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왜요? 메시지 받으신 그 새벽부터 줄곧 회장실 책상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입술 끝에 핏자국은 어느새 검붉게 말라 있었죠. 5층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 다다르자 한 부장이 짧게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아가씨 도착하셨습니다. 문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7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책상 뒤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향해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이리 와서 앉아라. 아버지는 별다른 포옹도 인사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갈색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술은 어쩌다 그랬어. 가방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가방 모서리가 사람 얼굴까지 닿더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지만 손등에 살짝 핏줄이 도는 게 보였죠. 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네가 늦은 게 아니다. 아버지가 너를 너무 일찍 보낸 거지. 아버지가 서류철을 제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셨어요. 열어봐라. 서류철 안에는 시댁이 살고 있는 빌라의 7년치 등기 이력이 날짜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빌라 401호 한 세대가 결혼 6개월 차에 외부 매수자 명의로 매입되었다가 다시 제 단독 명의로 이전된 등기부등본 사본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죠. 아버지, 이걸 7년 동안 모으셨어요? 매달 한 부장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떼왔다. 한 번도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요. 네가 직접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손에 쥐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부장이 안경 쓴 중년 남자를 안내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재성 변호사님 모셔왔습니다. 왔는가, 김 변호사. 김 변호사가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죠. 아가씨, 인사는 차차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시댁 빌라 재건축 조합은 401호 세대주 본인의 자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절차 진행이 원천 불가능합니다. 제 도장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아가씨가 손가락 하나만 안 움직이셔도 그쪽은 1년이고 2년이고 발이 묶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년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외치던 친정도 없는 거지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게 느껴졌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시어머니께 가방으로 맞았어요. 입술도 터졌고요. 증거 영상이나 진단서는 확보 가능합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희 씨가 보내준 영상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빌라 1층 미용실 사장님이 47초 분량으로 찍어주셨어요. 김 변호사가 영상을 2번 돌려본 뒤 안경을 천천히 벗었어요. 회장님, 말하게. 이 정도 자료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 7년간 무상으로 일한 노동에 대한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시며 짧게 끄덕이셨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는 내 결정만 따른다. 저는 잠시 책상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3가지 다 진행할게요. 좋습니다, 아가씨. 김 변호사가 다시 안경을 쓰며 서류 가방에서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늘 안에 위임장 작성해 두시고 내일부터 소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회장실 시계가 어느새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부장을 부르셨습니다. 한 부장,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네, 회장님. 지훈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일찍 가서 뵙거라. 네,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 봉투를 챙겼어요. 회장실 문을 나서기 직전 아버지가 짧게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지훈아. 네.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어요. 한 부장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에 짐을 싣고 청담동 친정집 정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의 김 반장이 저를 알아보고 인터폰을 들었어요. 사모님, 아가씨 도착하셨습니다. 집안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열리며 친정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어요.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시작됐고 저는 그제야 7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라. 들어가자.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현관 안으로 이끄셨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흰 쌀밥 한 그릇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엄마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먹어라. 7년 만에 친정밥이다. 엄마, 입술이 좀. 알고 있다. 약은 식사 후에 발라주마. 저는 숟가락으로 된장국을 한술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엄마는 식탁 한쪽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을 거예요. 엄마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는 내 결정만 따를 거다. 엄마가 막아주실 줄 알았어요. 막아? 왜? 보통은 그러시잖아요. 참아라, 견뎌라. 엄마가 식탁 위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7년간 한 번이라도 그 집에 전화해서 너 데려오라고 한 적 있더냐? 없으셨죠? 왜였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엄마가 손등에 힘을 살짝 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직접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날이 오늘이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7년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한 줄 더 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층 제 방에 올라간 저는 책상 위에 가방을 풀어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7년 동안 시댁에서 몰래 모아온 자료들이었죠.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73개. 빌라 관리비를 시어머니가 따로 빼돌린 정황이 담긴 통장 사본 더미. 그리고 은희 씨가 오늘 보내준 47초짜리 영상까지. 저는 USB 한 개에 모든 자료를 옮겨 담았습니다. 저녁 9시 김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자료 정리 마쳤어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갈게요.
답장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착했죠.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아가씨, 오늘 푹 쉬십시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7년 만에 다시 마주한 제 방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대학 졸업사진, 부동산 자산관리 석사 학위증이 든 액자, 결혼 직전까지 다니던 회사의 사원증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엄마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으셨다는 게 그제야 와 닿았어요. 밤 10시 7년 만에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고 시댁 쪽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7통 와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1시간 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갔어? 엄마가 화났으니까 빨리 와서 사과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화면을 캡처해 김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송했어요. 답장 대신 짧은 한 줄을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 한 건 추가됩니다. 김 변호사가 곧장 회신을 보내왔죠. 잘하셨습니다. 1절 응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는데 같은 시각 시댁 안방의 풍경이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려졌어요. 빌라 안방,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주워 담은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돈다발을 다시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가며 옆자리에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죠. 재훈아, 네 엄마. 그년이 어디 갔는지 짐작도 안 가니? 친정 슈퍼 갔겠죠. 어디 가요? 그래, 친정 슈퍼지. 어디 가서 누룽지나 끓이고 있을 거다. 시어머니가 돈다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재훈아, 걱정 마라. 그년이 돈맛 한번 보면 사흘 안에 기어들어온다. 그럴까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어디 한두 해냐. 두고 봐라. 시어머니가 돈가방을 다시 닫으며 옆으로 밀어두는 동안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답이 없는 메시지 창을 거듭 새로 고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다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7년간 쌓아온 모든 패가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잠들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단풍나무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닷새 뒤 토요일 오전 10시 시댁 빌라 1층 공용회의실에는 12세대 세대주들이 빠짐없이 모여 앉았어요. 저는 그 시간 김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강남대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며 입을 열었죠. 아가씨, 지금쯤 그쪽 회의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럴까요? 명부 호명이 시작되면 401호 이름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은 시각 빌라 1층 회의실 안에서는 조합장 후보 최 씨가 세대주 명부를 손에 든 채 한 명씩 호명하고 있었어요. 201호 김덕수 세대주님. 네, 왔어요. 203호 박정혜 세대주님. 여기 있습니다. 명부가 401호에 이르자 최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한복 치맛자락을 정돈하며 손을 번쩍 들었죠. 그건 우리 며느리 명의예요. 자필 서명은 내가 곧 받아올 거니까 그냥 동에 처리해 주세요. 최 씨가 명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며느리가 도장 찍어주면 그만이지. 세대주 본인의 자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절차상 단 한 줄도 못 넘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며느린데 내가 도장 찍는 거랑 뭐가 달라요?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옆자리에 405 노부부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401호 새댁이 안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 집이 며느리 명의였어? 302호 신혼부부 중 새댁이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며느님은 오늘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며느리가 친정일로 잠깐 가 있어서. 언제쯤 오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는지 한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곧 와요. 곧. 최 씨가 명부를 다시 들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401호 동의서 없으면 오늘 총회는 의결정 족수 미달입니다. 다음 기일로 미루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같은 시각 김 변호사와 저는 대한토건 본사 회의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 회의 탁자 맞은편에 박 상무가 일어나 두 손을 모으며 저를 맞았어요.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박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앉으시지요. 박 상무가 자리에 앉자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본론부터 꺼냈어요. 상무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댁 빌라 재건축 시공을 대한토건이 맡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박 상무가 옆에 앉은 김 변호사를 한번 쳐다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본부 내에서 검토 끝났습니다. 401호 단독 소유주가 아가씨라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박 상무의 눈을 마주 봤어요.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보상평가를 보장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어떤 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박 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옆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동시에 선임하는 안으로 가겠습니다. 한쪽은 아가씨가 직접 지정해 주십시오. 좋아요. 보상평가 결과는 전 세대주에게 동시에 공개합니다. 회의록도 매번 작성하고요. 김 변호사가 옆에서 짧게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어요. 그 조건이면 저희 쪽도 이해 없습니다. 박 상무가 서류철에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아가씨, 이건 시공의향서 초안입니다. 오늘은 검토만 부탁드리고 정식 계약은 다음 주에 진행하시지요. 네,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박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두 손을 모으셨어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따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상무님.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복도에서 김 변호사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오늘 시어머님은 빌라 회의실에서 진땀 좀 빼셨을 겁니다. 그러시겠죠. 앞으로 일주일이 진짜 시작입니다. 같은 시각 빌라 1층 회의실에서 빠져나온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재훈아,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요, 엄마. 당장 친정집으로 가서 그년 끌고 와라. 엄마, 친정집이 어딘지 알아야 가죠.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침묵하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전화 다시 걸어볼게요. 남편이 그날 오후 동안 제 휴대폰으로 3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끊겼어요. 저는 친정집 2층 책상에 앉아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만 슬쩍 확인한 뒤 다시 자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보름 뒤 화요일 오전 11시 시댁빌라 1층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집배원이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달한 그 봉투를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선 채로 곧장 뜯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서 흘러나온 건 두툼한 소장 한 부였어요. 표지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다리에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본인도 느껴졌는지 현관 매트 위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2년이 정말. 뒤에서 남편이 막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재훈아, 이거 봐라. 2년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 남편이 소장을 받아들고 첫 장을 살피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7년간 빌라 관리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뭐? 폭언이랑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했고요. 폭언? 폭행? 내가 언제 그년한테 그랬다고. 시어머니가 소장을 빼앗아 다시 읽어내려가는데 마지막 장에 빌라 401호 단독 소유권 확인 청구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401호 단독 소유권 확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401호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떼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집 가족명의 아니냐? 그게 며느리 명의일 수도 있어요, 엄마.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소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재훈아, 너 지금 당장 친정집 알아내라. 알아내서 끌고 와. 엄마, 친정집을 어떻게 알아내요? 부녀회장한테 부탁해라. 부녀회장이면 동네 사정 다 알 거 아니냐.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청담동 친정집 정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문 경비실의 김 반장이 인터폰을 들고 안채에 알렸어요. 사모님, 정서방님 오셨습니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서 차를 마시던 중 짧게 답하셨죠. 돌려보내요. 김 반장이 인터폰 너머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만남 어렵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장모님, 잠깐만요. 지훈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남편은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길 건너편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2층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캔맥주 3개를 들고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2시간 가까이 정문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김 변호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사흘 뒤 오후 2시 시댁 측과 첫 조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3층 조정실입니다.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죠. 네, 변호사님. 그날 뵙겠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안방에서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빌라명의 문제 빨리 해결 안 되면 저 재훈 오빠랑 결혼 못해요. 아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1억으로 며느리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이 좀 꼬였어요. 꼬여요? 어떻게 꼬여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며느리 친정이 좀 변변치 않은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녀회장한테 부탁해뒀어요. 곧 답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수화기 너머 여자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더는 못 기다려요.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저도 다른 길 찾을 거예요.
전화가 뚝 끊겼고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화장대 위에는 그날 회의실에서 들고 나왔던 진주 목걸이가 풀린 채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같은 시각 친정집 서재에서 김 변호사가 보내준 조정 자료를 한 장 한 장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폭언 녹취 73개 중 가장 결정적인 3분짜리 클립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은혜 씨의 영상은 47초로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책상 서랍을 열어 401호 등기권리증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종이 한 장이 이제는 가장 무거운 칼이 되어 손안에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늦가을 바람이 단풍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아침 친정집 거실 거울 앞에 선 저는 회색 정장 재킷에 단추를 천천히 채웠어요. 엄마가 거실 한쪽에서 가방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오늘 흔들리지 마라. 안 흔들려요. 흔들려도 괜찮다. 끝까지만 가면 된다. 엄마가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토닥이며 가방을 건네셨어요. 저는 가방 안에 USB 2개와 등기권리증 사본이 든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에 도착했을 때 시댁 쪽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회색 정장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변호사에게 짧게 목례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재성입니다. 조정위원 송 위원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며 양쪽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양측 모두 자리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송 위원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말씀하시지요.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서 그래요. 사회 경험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송 위원이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차분하게 입을 여셨어요. 사모님, 발언 순서가 있습니다. 청구인 측 진술부터 들은 뒤에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한마디만 더. 앉으십시오. 송 위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자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위원님, 청구 취지 진술에 앞서 자료 한 가지 먼저 재생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김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정실 스피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야, 이년아, 친정도 없는 거지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를게 우리 집안에 발 들였으면 입 다물고 살아. 1억이면 충분하니까 곱게 꺼져라. 더 받을 생각 마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옆자리의 시댁 측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한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음성 파일이 끝나자 송 위원이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사모님, 방금 들으신 음성, 본인 목소리가 맞으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우물거리며 답을 피하셨어요. 위원님, 그게 그날 제가 좀 흥분해서요.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송 위원이 짧게 끄덕이시고 김 변호사에게 다음을 청하셨습니다. 영상 자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생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47초짜리 영상을 화면에 띄웠어요. 은희 씨가 빌라 현관 너머로 찍은 그 장면이 조정실 모니터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빨간 가방이 카펫 위로 떨어지고 시어머니가 그 가방을 다시 들어 제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순간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조정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송 의원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며 시댁 측을 향해 입을 여셨어요. 이 정도면 단순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님, 사모님, 며느리분 얼굴에 가방을 휘두르신 게 맞으십니까?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맞다는 말씀이지요. 네. 송 의원이 깊게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자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지훈아. 저는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어미가 늙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한 번만 용서해라. 저는 천천히 손을 빼며 시어머니의 손이 책상 위에 떨어지도록 두었어요. 어머님, 자리에 돌아가 앉으세요. 지훈아, 어미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위원님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돌아가서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송 위원의 시선을 받고서야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김 변호사 쪽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네, 정 과장님. 위자료는 1억 5천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1억 5천이요? 네. 그 정도면 협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답하셨어요. 정 과장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401호 단독 소유권 확인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빌라 401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지훈 씨 단독 명의입니다. 협상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자세를 휙 돌리시며 끼어드셨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401호는 우리 집안 명의예요. 사모님,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직접 떼보신 적 있으십니까? 떼볼 일이 없었지요. 송 의원이 옆자리 모니터를 시어머니 쪽으로 돌리시며 등기부등본 한 장을 띄우셨어요. 보십시오. 화면 위에 401호 등기부등본이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소유자란에 서지훈 세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고 취득일자는 결혼 6개월 차로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한참 동안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7년 전부터 며느리분 단독 명의였습니다. 사모님. 7년 전부터요? 네. 결혼 6개월 차에 이미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입을 가리셨습니다. 재훈아, 너 알고 있었니? 몰랐어요, 엄마. 그럼 그년이 7년 동안 시어머니가 말끝을 잇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옆자리 시댁 측 변호사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위원님, 저희 측에서 자료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조정은 결렬로 처리하겠습니다. 송 의원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시댁 쪽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마무리하셨어요. 다음 기일까지 시댁 측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보상안을 준비해 오십시오. 오늘 같은 변명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댁 측 변호사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작게 말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옆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모님.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섰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줄곧 제 얼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조정실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짧게 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김 변호사가 그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아서며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정 과장님,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 주십시오. 잠깐이면 돼요. 변호사님, 안 됩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등 뒤를 천천히 지나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발이 잠시 멈춰 섰어요. 법원 1층 로비를 향해 내려가는 계단에서 김 변호사가 옆에 다가오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잘해주신 거예요. 등기부등본 화면 띄울 때 시어머님 표정 보셨습니까? 봤어요. 7년이 그 한 장에 다 담겨 있었지요. 저는 작게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다다랐을 때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흘끔 보고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기둥 뒤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찾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녀회장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사모님? 회장님, 부탁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으셨어요. 회장님,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어디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며느리 친정이요? 거기 그 변두리 슈퍼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진짜 친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이요? 네. 어디인지 꼭 좀 알아내 주세요. 사례는 충분히 할게요. 수화기 너머 오 여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알아볼게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부탁할게요, 회장님. 진짜 부탁할게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계셨어요. 진주 목걸이 한 알이 풀려 손바닥 위에 떨어졌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정문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창 너머로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엄마, 첫 기일 끝났어요. 무사히 갈게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수고했다. 저녁상 차려두마.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빛이 차창에 길게 스며들었어요. 조정 결렬 일주일 뒤 오후 3시 시댁 거실에서는 부녀회장 오 여사가 떡 한 상자를 다탁에 올려놓으며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에 차를 따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알아내셨어요? 사모님, 차분히 들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어디에요? 오 여사가 떡 상자를 옆으로 밀어두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이 결혼 인사 갔던 그 슈퍼 말이에요. 네, 그 변두리 슈퍼요. 그게 위장이었대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찻잔이 멈췄습니다. 위장이요? 무슨 위장이요? 진짜 사돈댁은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동이요? 오 여사가 짧게 침을 삼키며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죠. 서경 건설 회장님이 사돈이세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다탁 위에 떨어뜨렸어요. 유리 다탁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길게 울려 퍼졌고 찬물이 떡 상자 한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다시 말해보세요. 어디라고요?
서경건설이요. 청담동에 사옥 있는 그 회사요. 그게 어떻게? 제가 부동산 쪽 사람 통해서 2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어요. 시어머니가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발이 닿는 줄도 모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벽에 손을 짚으며 안방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셨어요. 사모님, 어디 가세요? 조심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네, 그럼 사례비는 내일 드릴게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오 여사가 떡 상자를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셨어요. 장롱 깊숙이 손을 넣어 7년 전 결혼 폐물함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옥반지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곱게 건네본 적 없었던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셨어요. 같은 시각 남편의 회사 5층 휴게실에서는 한소영이 동료 2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머그잔을 2손으로 감싸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언니, 나 곧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 왜? 어디 좋은 데 가게? 좋은 데 가는 거나 다름없죠. 결혼하거든요. 누구랑? 소영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비밀인데 정 과장님이요. 정재훈 과장? 그 사람 유부남 아니야? 곧 이혼해요. 거의 다 정리됐어요. 옆자리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이야?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그 집 빌라가 곧 재건축 들어가요. 빌라가 재건축? 평당 4천 넘어요. 보상금만 어마어마하대요. 소영이 신이 난 듯 손가락으로 액수를 세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인사팀 차장이 휴게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차장은 사흘 전 익명 제보 메일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메일에는 정재훈 과장과 한소영 대리의 사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정황과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차장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는 척하며 2 사람의 대화를 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아, 그 여자요? 친정 슈퍼 가서 누룽지나 끓이고 있을걸요. 누룽지?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억 던졌더니 받고 나갔다고. 휴게실 한쪽에서 차장이 종이컵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남편이 회사 인사팀 회의실에 호출됐어요. 긴 회의 탁자 맞은편에 인사팀장과 차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정 과장님. 네. 사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품위유지 의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차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2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정 과장님 본인이 맞으십니까? 남편이 사진을 한번 흘끔 보고 곧장 시선을 피했어요. 언제 사진이에요? 2달 전 회사 근처 호텔 로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한소영 대리님이시고요. 이게 본인이 맞으시지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끄덕였어요. 오후 2시까지 소명서 제출하시고 인사위원회에 출석 준비하십시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에서 소영의 이름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영아, 회사에서 우리 사진이 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죠. 오빠 미안. 나 그만 정리하자.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말이야? 읽음 표시가 사라지더니 곧이어 메시지창 상단에 빨간 느낌표가 떴습니다. 남편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화면을 가로막았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든 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빌라 1층 공용 게시판 앞에는 405 노부부와 302호 신혼부부 세댁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빌라가 401호 세댁명이 없으면 1년 이상 묶인대요. 1년이요? 그렇게나 오래요? 제가 조합장 후보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405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게시판을 톡톡 두드리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거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또 큰 소리 칠 거예요. 세 사람이 빌라 4층으로 올라가 시댁 현관벨을 눌렀어요. 문을 연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한참 늦게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두르던 진주 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빌라 일로 의논 드릴 게 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자리를 잡자 405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며느님한테 사과부터 하시는 게 어떠세요? 사과요? 401호 명이 없으면 우리 빌라 1년 이상 재건축이 묶인답니다. 그게 무슨 302호 세댁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동네 소문도 안 좋아요. 며느님한테 가방 던지신 영상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릴 캐요? 빌라 1층 미용실 사장님이 직접 찍으셨다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405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어머님, 보상금 욕심이야 누구나 있겠지요. 그래도 며느님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할아버님, 그게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평생 그 빌라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요. 세 사람이 현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거실 카페 뒤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 남편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닿았어요. 남편이 안방문을 열며 들어오는데 어깨가 평소보다 한참 내려가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아, 너 무슨 일 있었니? 정직 3개월 받았어요. 정직? 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래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폐물함을 침대 위에 떨어뜨리며 일어나셨어요. 품위유지가 무슨 뜻이야? 알기 쉽게 말해. 그 여자랑 같이 찍힌 사진이 회사에 돌았어요. 한소영이? 네. 그년이 왜? 그년이 너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침대 끝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소영이도 저 차단했어요. 뭐? 카톡 차단하고 회사 메신저도 다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멈추고 침대 끝에 같이 앉으셨어요.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아온 양반의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장롱 깊숙이서 옥반지가 든 폐물함을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어요. 재훈아. 네. 내일 친정집 가자. 어떡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부녀회장이 주소 알아냈다. 청담동이래. 청담동이요? 서경 건설 회장이 사돈이래.
남편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시어머니를 천천히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우리가 우물안개구리였다는 소리다. 남편이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친정집 2층 서재에서 김 변호사가 보내준 시공사 선정 최종 결제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쳤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정원 단풍나무가 늦가을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지윤아, 차 한 잔 줄까? 네, 엄마. 엄마가 따뜻한 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제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피곤하지? 괜찮아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엄마가 자리를 떠나신 뒤 저는 책상 위에 펼쳐둔 자료 파일을 한 장씩 정리해 클리어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김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가씨, 내일 오후 2시. 시댁 측에서 친정집 방문 요청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펜을 다시 들어 책상 위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 창밖 단풍나무를 한참 더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청담동 친정집 정문 앞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택시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내리셨습니다. 평소 두르던 진주 목걸이 대신 검정색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로 싼 한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내리며 어머니의 팔꿈치를 부축하셨어요. 엄마, 천천히 내리세요. 괜찮다. 두 사람이 정문 앞에 다가서자 경비실 안에서 김 반장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정서방님 모자분이 오셨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짧게 답하셨어요. 들여보내요.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었던 그 집 마당이었어요. 잘 정돈된 잔디와 키 큰 단풍나무, 안쪽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2층 양옥 본체를 시어머니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깨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엄마가 직접 응접실 쪽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며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앉으세요. 서서 말씀하실 일 아닙니다. 엄마가 응접실 소파 한쪽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지 않고 한과 상자를 다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카펫 위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부인,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부인, 일어나세요. 못 일어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손을 가볍게 얹은 채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 네. 무릎은 저한테 꿇으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딸한테 꿇으셔야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엄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말씀을 이으셨어요. 사부인, 7년이에요. 네. 7년 동안 우리 딸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부인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우리 딸 듣게 하세요. 저한테 하실 게 아닙니다. 엄마가 응접실 안쪽 계단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2층 계단 중간쯤에서 응접실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계단을 한 단씩 내려가며
응접실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카페 뒤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7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어쩔 줄 모르며 시선을 떨구셨어요. 저는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앞쪽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셨어요. 지훈아. 네. 어미가 정말 잘못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으로 카페 뒤를 조금씩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가셨어요. 지훈아, 1억이 아니라 빌라 한 채를 통째로 줄게. 어머님, 빌라 한 채 통째로 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지훈아, 어미가 늙어서 욕심이 끝까지 갔던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지며 흔들렸습니다. 옆에 선 남편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카펫 한쪽에 어색하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훈아, 무슨 할 말이 있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흘끔 보고 다시 시선을 시어머니에게 옮겼습니다. 엄마가 옆자리 소파에 조용히 앉으시며 한마디도 보태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는 제 자리고 제 매듭이라는 걸 엄마가 가장 잘 알고 계셨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지훈아. 제가 7년 동안 어머님 댁에서 뭘 하면서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지훈아, 빌라 세입자들 누수 신고 받고 사다리 들고 4층까지 올라다닌 거요. 305 김할머니 화장실 천장 세는 거 제가 직접 손봤어요. 어머님 한약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끓였고 시아버님 제사상 매년 제 손으로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카펫에 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습니다. 지훈아, 다 안다. 어미가 다 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도 없는 거지년이라고 7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답을 잊지 못하고 카페 뒤로 눈물을 떨어뜨리셨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부를 꺼내 다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게 뭐니, 지훈아. 빌라 401호 단독 소유권 확인서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제가 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서고요. 이걸 어쩌라는 거니? 읽어보세요. 천천히 다 읽으시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침을 한번 삼키며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게. 엄마도 나도 다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보.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표지에 회사 직인이 찍혀 있는 두툼한 계약서 한 부였어요. 다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는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같이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안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표지 첫 줄에 재건축 시공권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빌라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랑 체결한 계약서예요. 사본이고요.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한 장 넘기시는데 위탁자란에 또렷이 인쇄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지훈 서경, 건설 회장 서경호의 장녀. 시어머니의 손에서 계약서가 그대로
카페 뒤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이게 진짜냐? 진짜예요, 어머님. 네가 회장 딸이라고? 네. 시어머니가 입을 반쯤 벌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남편이 카페 뒤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들고 한 줄을 다시 읽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지훈아, 너, 여보,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학력 물어본 적 있어? 없어. 내가 결혼 전에 무슨 일 했는지 물어본 적은? 없어. 왜 안 물어봤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카펫에 떨구셨어요. 저는 다탁위 찻잔을 한 번 들어 입가에 댄 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다시 입을 여셨어요. 지훈아, 어미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다. 어머님, 그래, 지훈아. 말해라. 다 말해라.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어머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실 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응접실 안의 공기가 그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카펫에 손을 짚은 채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 한쪽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엄마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며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사부인, 네, 사부인. 오늘은 그만 일어나세요. 무릎이 더 상하시겠어요. 사부인, 한 번만 더. 우리 딸이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사부인이 답을 가지고 가실 차례예요. 시어머니가 카펫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두 번이나 휘청거리셨고 남편이 옆에서 부축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탁 위에 놓아둔 한과 상자를 다시 들고 가시려다 잠시 멈추셨어요. 이건 두고 갈게요. 가져가세요, 사부인. 마음만 받겠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결국 한과 상자를 다시 손에 드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저는 다탁 위에 놓인 시공권 계약서를 천천히 회수해 가방에 넣었어요. 응접실 입구를 지나며 시어머니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셨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시는 동안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변호사한테 해. 남편이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등을 따라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응접실까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제 옆자리 소파에 앉으셨어요. 지훈아, 네, 엄마. 수고했다. 엄마가 옆에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등을 한번 가만히 덮으셨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둔 계약서 봉투를 무릎 위에 다시 올려놓고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쓸어봤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봉투 한 장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단풍잎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다 잔디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한 달 뒤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부 법정에서 협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판사가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한마디를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이해 없으시지요? 네. 네,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정 문을 나서는 복도에서 김 변호사가 옆에 따라붙으셨습니다. 아가씨, 위자료 합의서도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빌라 분양권은요?
한 세대 양도하기로 서명 완료했고 현금 1억 5천은 다음 주까지 입금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7년 묵은 일이 한 달 만에 마무리되었네요. 저는 복도 끝 창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빛이 길게 스며들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댁 측 변호사와 함께 1층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고개를 들어 제 쪽을 흘끔 보셨지만 시선이 마주치자 곧장 시선을 거두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본 뒤 김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빌라에서는 새로 구성된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세대주 12명 중 7명이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합장 후보 최 씨가 회의록을 펼치며 입을 여셨어요. 외부 감정평가법인 2곳 선임 완료했습니다. 보상 평가는 2달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 맞지요? 네, 2곳 결과 평균치로 갑니다. 405 할아버지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리시며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평범하게 한 표만 행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빌라 2세대로 큰 소리치며 살아온 양반이었지만 그날만큼은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회의를 묵묵히 따랐어요. 회의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평범한 조합원 한 명의 자격으로 자신명의 세대 한 채만 남긴 채 회의실을 빠져나가셨습니다. 한때 빌라 2세대를 좌지우지하던 그 영향력은 그날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두 사라졌어요. 한 달 뒤 한소영의 잦은 퇴사 소식이 남편의 회사에 퍼졌습니다. 소영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동료들이 모인 휴게실 옆을 지나며 들었던 한마디는 그 여자 명품 가방이랑 시계 다 중고로 올렸더라였어요. 남편이 받았던 명품 가방과 시계는 그 주말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고 사진 옆에 적힌 한 줄이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금매, 거의 새 것, 사연 묻지 마세요. 남편의 정직 3개월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했지만 사내 분위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부서 회의에서 후배 직원들이 남편의 자리만 비워두고 식사 자리에서도 옆자리를 피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뒤 남편은 결국 지방 영업소로 발령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남은 세대를 세입자에게 내준 뒤 변두리 단칸 전셋집으로 거처를 옮겨 아들 옆자리를 지키게 되셨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빌라 정문을 빠져나가던 오후 1층 미용실 앞을 빗자루로 쓸던 은혜 씨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고 들었어요. 같은 봄, 저는 서경 건설 부동산 자산관리본부 이사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첫날 5층 회장실 옆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7년간 묵혀두었던 경영학 석사 학위증이 새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어요. 한 부장이 사무실 문 앞에서 2 손을 모으며 짧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사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한 부장님, 7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아가씨 자리 지켜드린 게 다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첫 결제 서류를 펼쳤어요. 서경건설의 차기 도시정비 사업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 첫 줄에 적힌 사업명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는데 7년 전 결혼식 직전까지 책상에 앉아 부동산 자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그 시간이 어렴풋이 겹쳐 떠올랐어요. 그 무렵 은희 씨가 새 아파트 단지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은희 씨를 직접 찾아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사장님,
이사님, 이게 뭐예요? 보증금 무이자로 지원해 드리려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7년 전 제 손에 명함 한 장 쥐어주신 거 기억하세요? 은희 씨가 미용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봉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사님, 그때 그게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은희 씨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셨어요. 열심히 할게요. 잘 되실 거예요. 사장님 손맛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미용실 유리문 너머로 늦봄 햇빛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친정집 정원 테이블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도시정비 사업 프로젝트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아버지는 한 페이지씩 천천히 짚어가며 의견을 보태셨습니다. 지훈아, 이쪽 구역은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 네, 아버지. 외부 평가 두 곳 더 붙일 생각이에요. 잘 생각했다. 사람들 살림 걸린 일이다. 엄마가 부엌에서 직접 구운 쿠키 접시를 들고 정원으로 나오셨어요. 지훈아, 차 식기 전에 한 입 먹어라. 엄마, 또 굽고 계셨어요? 네, 좋아하는 거니까 가끔 굽지. 엄마가 쿠키 접시를 테이블 가운데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로 환한 미소였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여보, 당신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찻잔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401호 새 아파트 우편함에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미세하게 떨려 있었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한 장 펼쳐 읽어 내려가는데 익숙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7년 동안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일을 어미는 단 하루도 잊지 못한다. 내 앞날에는 다시는 어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빈다. 답장은 바라지 않는다. 부디 잘 살아라. 저는 편지를 두 번 천천히 읽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글씨가 떨려 있다는 것만 보였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문장 사이사이에 시어머니가 망설였을 자리가 보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조용히 두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7년 동안 단단히 매여 있던 응어리 하나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해 가을 토요일 아침 저는 401호 주방에서 친정 엄마가 보내준 김장 김치통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치 한 포기를 통에 옮겨 담는데 손끝에 양념이 묻어 입가에 살짝 가져갔습니다. 엄마의 김치 맛이 그대로였어요. 7년 동안 시댁에서 끓이던 시어머니의 한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이사님, 저예요. 은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은희 씨가 양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환하게 서 있었어요. 화분 위에는 작은 카드가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미용실 첫 매출로 산 거예요. 이사님 댁에 두고 싶어서요. 첫 매출로요? 첫 손님이 동네 단골 할머니였는데 머리 맞히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새 출발이니까 새 화분 하나 두라고요. 저는 화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위에서 흙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세요. 김치 막 정리했어요.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미용실 비워두고 왔거든요. 그럼 김치 한 통 가지고 가세요. 엄마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은희 씨가 손을 휘저으며 웃으셨어요. 아유, 또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받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답례예요.
은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오셨습니다. 이사님, 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7년 만에 처음 봐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은희 씨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요? 네. 빌라 살 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달라 보여요? 사람이 자기 자리 찾으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화분을 거실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햇살 아래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은희 씨가 김치통 하나를 받아들고 미용실로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가의 화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 친정에서 함께 식사하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버지. 김치 가지고 갈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햇빛 아래 화분잎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흙냄새와 김치 양념 냄새, 그리고 늦가을 햇빛 냄새가 거실 안에 조용히 섞여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막 옮겨 심어져 있었어요. 뿌리가 아직 어린 그 나무가 가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정 배경도 학력도 경력도 모두 숨긴 채 어수룩한 며느리 역할을 자처해온 지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훈 씨가 정말로 되찾은 건 빌라 한 채나 위자료 1억 5천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거지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한약을 끓이고 사다리를 들었던 그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은 시간이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정 때문에 말 한마디 못 삼키고 가슴에 묻어둔 세월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지훈 씨가 조용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언젠가 반드시 햇빛 뜨는 봄날이 찾아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